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처리기능 구현에 1번, 2번, 3번, 4번하고 4개 문제가 나왔는데 4개 문제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래요. 판매 종합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대리점명별로 우리가 주문수와 주문 금액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는 대리점명별 요약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탭 쿼리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판매 종합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요 판매 종합을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결과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대리점명 그리고 평균 주문수, 평균 주문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리점명을 나타낼 거니까 대리점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문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주문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주문 금액의 이제 평균값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문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대리점명은 이제 똑같이 이제 제목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만 이 평균 주문수라는 이 제목으로 두 번째 필드 얘를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평균 주문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럼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평균 주문수와 평균 주문 금액은 정수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제 avg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정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 i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정수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문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주문수라는 그 필드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여기다 이제 avg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문수라는 이 필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정수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요 avg 함수 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int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 주문수는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 금액도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일단은 앞에다가 평균 주문 금액이다 라고 해서 제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문 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얘를 이제 avg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평균값을 우리는 이제 정수로 표현할 거니까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int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avg 요 함수를 가지고 주문 금액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그때 평균값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int로 묶어서 정수로 이제 표시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결값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대리점명별로 이제 보여달래요. 그러면 강릉점은 강릉점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경주점은 경주점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도구모을 보게 되면 요약이라고 있죠. 자, 요 요약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약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대리점명별로 이제 묶어서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대리점명은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평균 주문수하고 평균 주문 금액은 우리가 이제 묶을 필요가 없죠.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내가 입력한 그 식으로 그 식의 결과값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요거를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각각 이제 대리점명별로 평균 주문 수랑 그 다음에 평균 주문 금액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쭉쭉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그때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제목이 조금씩 이제 잘리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제 열마다 이 부분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마우스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평균 주문 금액도 그 뒤쪽에다가 필드명 뒤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열이 너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절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제 제 거는 결과값으로 나타낸 게 총 29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문제 그림 보니까 레코드가 총 20개가 표시가 됐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우리 첫 번째 이 지상을 아직 우리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이제 대리점 명별로 우리가 평균 주문 수와 이제 평균 주문 금액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때 주문 일자가 10일 이전인 그 주문만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달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주문 일자라는 게 필요한데, 주문 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날짜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데이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때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걸어줄 때 주문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주문 일자라는 그 필드명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이제 주문 일자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 주문 일자 중에서 우리는 1만 필요해요. 1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주문 일자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주문 일자를 지금처럼 데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묶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주문 일자는 우리가 10일 이전이야? 그걸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해서 이 주문 일자에서 일단 1만 먼저 구해 왔어요. 구해 온 게 10일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하 고 이제 부등호 열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1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주문 일자는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얘는 지금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주문 일자라는 이 필드 요걸 이제 만든 거는 우리가 이걸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의 표시라는 곳에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20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맨 위에 써져 있는 그 필드명들이요, 우리 대리점명이다, 평균 주문수다, 평균 주문 금액이다 해서 요 제목은 이제 다 똑같아졌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우리 강릉점이다, 경주점이다, 광주점이다, 남양주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우리 평균 주문수가 37, 31, 34, 16 하고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작성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 주문 금액도 봐도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봐도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대리점명별 요약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대리점명별 요약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우리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다 해서 지금 이곳에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이 테이블에서 우리 주문수가 20 이하인 그 대리점을 찾으래요. 찾아서 대리점별 주문 현황 그 테이블에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는 주문 적은 대리점 삭제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 테이블에는 지금 제품명이다, 대리점명이다, 주문수다, 주문금액이다, 주문일자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문수가 지금 우리 여기 있죠? 이 주문수라는 이 필드의 값이 20 이하인 그 대리점을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46개, 34개, 13개, 35개, 12개, 18개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주문수가 있는데 이런 주문수 중에서 20 이하인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삭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30개의 레코드가 있죠.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주문수가 20 이하인 그 대리점을 찾아서 싹 다 이제 삭제하게 되면 이제 레코드가 삭제가 되니까 이제 30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주문수라는 게 지금 이 필드의 열 너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값들이 싹 다 이제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 뒤에 주문 금액이라는 이 필드요. 이 주문 금액이라는 이 필드에도 숫자 값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숫자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근데 주문수는 싹 다 이제 왼쪽에 붙어 있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주문수라는 거 있어요. 이 주문수는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짧은 텍스트로 돼 있죠. 그러면 짧은 텍스트로 돼 있다. 그 얘기는 이 주문수라는 그 값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숫자 값들이 막 들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그 값이 문자 형태로 이제 취급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문 금액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아까처럼 하나의 열이 있을 때 그 숫자 값들이 오른쪽에 붙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나 다른 이제 문자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면 열이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나타날 때 전부 다 왼쪽에 붙어 나온다고요. 해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보니까 우리 제품명도 그렇고요. 우리 대리점명도 그렇고 얘네는 원래 문자죠. 문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에 열의 왼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주문수는 전부 다 이제 이 테이블에서 문자 짧은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문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수에서 20 이하인 걸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쓸 때도 우리가 문자 20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그때 우리는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레코드를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해서 우리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테이블이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쿼리의 유형이요. 쿼리의 유형을 일단 우리가 삭제할 거니까 우리가 삭제 쿼리로 일단 변경 먼저 시키자고요. 해서 삭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주문수가 2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주문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주문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뭐 해달라? 우리 삭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쓸 때 아까 우리가 주문수를 확인했을 때 이 주문수는 이제 짧은 텍스트로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숫자 값으로 돼 있었다면 우리가 작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지만 아까 주문수를 봤을 때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작거나 같다 20을 쓸 때 지금처럼 작거나 같다 문자 2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삭제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삭제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삭제 쿼리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주문 적은 대리점 삭제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주문 적은 대리점 삭제하고 그렇게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주문 적은 대리점 삭제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해서 요 쿼리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정된 그 테이블에서 11개의 행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 얘기는 주문수가 20 이하인 그 대리점이 총 11개가 있다. 그 얘기죠. 해서 그 11개를 찾아서 삭제하겠대요. 해서 선택한 행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아까는 우리 데이터가 30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개 레코드를 삭제를 해서 총 19개가 나왔고요. 그때 이 주문수를 보니까 20 이하인 그 데이터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자, 우리 주문 현황이다 라고 해서 우리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대리점 코드랑 주문 일자 그 두 개 필드 값이 비어있는 그 자료를 조회하는 누락된 주문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주문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쓰라고 했으니까 주문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제품 코드 나타내야 되고요. 대리점 코드, 주문 금액, 주문 일자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결값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제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대리점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주문 금액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가 주문 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4개 필드 값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리점 코드라는 이 제목은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여기 조정 좀 할게요. 해서 그 열 옆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대리점 코드랑 주문 일자요. 대리점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문 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그 필드의 값이 비어있는 그 자료를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 비어있는 데이터 좀 찾아보자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비어 있습니다.
해서 요 두 개의 레코드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 코드에서 이제 비어있는 거 찾아달라. 주문 일자에서 이제 비어있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대리점 코드 그리고 주문 일자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그 대리점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대리점 코드가 A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조건 쓰는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특정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비어있는 그 값을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isNull이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주문 일자에서도 우리가 이제 isNul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isNull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비어있는 값을 이제 조회를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비어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조회해 달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isNull이 아니라 isNotNull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도 isNotNull 그리고 여기도 이제 isNotNull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썼다면 얘는 이제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isNotNull이라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대리점 코드하고 주문 일자가 아까는 비어있는 그 데이터가 맨 밑에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isNotNull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조회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어있는 그 값을 이제 조회를 할 거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sNull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실행 아이콘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대리점 코드도 그렇고 주문 일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값이 비어있는 그 자료를 이제 싹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우리 제품 코드다, 대리점 코드다, 주문 금액이다, 주문 일자다 해서 그 제목은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도 봤을 때 둘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문 금액도 보니까 주문 금액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렇게 해서 레코드가 총 조회되는 게 지금처럼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 것도 지금 두 개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처럼 isNull을 쓰게 되면 비어있는 값을 조회를 해주더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isNotNull을 쓰게 되면 비어있지 않은 그 값들을 조회를 해주더라. 그 조건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요건 이제 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누락된 주문 쿼리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그 쿼리 이름을 누락된 주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락된 주문이라고 쿼리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누락된 주문이다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제품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고 그 해당 제품의 주문 현황을 이제 조회하는 제품 주문 조회라는 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 줄 때 지금처럼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하는 이 대화 상자를 띄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차라는 글자를 썼더니 이 차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에서 제품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차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차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있는 탭, 우리 쿼리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판매 종합이다 해서 판매 종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판매 종합이다 해서 쿼리가 이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 주문 일자, 그리고 제품, 그리고 대리점명, 주문수, 주문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주문 일자부터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주문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품 나타낼 거니까 제품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대리점명이요. 대리점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주문수요. 주문수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문 금액이요. 주문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 그 필드를 싹 다 이제 똑같이 갖다 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주문 일자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주문 일자에 정렬이요. 정렬하는 그 부분에 찾아가서 우리가 요걸 이제 내림차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림차순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맨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실행이요. 실행에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문 일자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가 살짝 이제 잘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 일자하고 제품 요 사이에 가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필드명 옆에 우리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열 너비 조정해 주고요. 제품명도 이제 잘려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살짝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주문 일자를 기준해서 지금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된 게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 명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주문 일자다, 제품이다, 대리점명이다, 주문수다, 주문 금액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전부 다 필드명은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품명 중에서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회해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열 너비 좀 이제 넓게 해주고 그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요 대화 상자에 지금 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 제품이라는 이 필드에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요 메시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조회할 한 칸 띄고 제품명에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면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 요 메시지 상자가 그대로 똑같이 뜰 건데 그때 지금 여기서 차라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 차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작성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일부, 제품명의 이제 일부만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받은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써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M%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또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연산자 like 연산자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like라고 이렇게 써서 지금처럼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러면 그때 메시지가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 그림에서 차라는 글자 그걸 이제 입력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차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주문 일자를 보니까 6월 9일 데이터 5월 24, 5월 14, 5월 9, 4월 6, 3월 20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주문 일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제품을 보니까 대추차 3개 그리고 생강차 갑을 그렇게 써져 있고 맨 밑에 대추차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추차 3개가 나오고 생강차가 나오고 생강차 갑을이 나오고 그리고 대추차가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안산점부터 시작해서 안산점까지 그렇게 쭉쭉쭉 표시가 됐고 그때 이제 주문수를 보니까 11개, 34개, 50개, 그리고 35개, 18개, 30개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문 금액도 봐도 8,800원부터 시작해서 24,000원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랑 똑같이 이제 나온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이 제품을 봤을 때 스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싹 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라는 글자를 쓰니까 스라는 글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스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데이터들은 싹 다 이렇게 출력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스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땅 하고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문제에서 제품 주문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품 주문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제품 주문 조회다 라고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가지 쿼리를 다 만들어 봤는데 아까 우리 2번 문제에서 이제 삭제 쿼리 만들었죠. 그때 이제 삭제 쿼리 만들 때 주문수가 이제 20 이하인 그 데이터를 이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줬는데 그때 그 주문수가 데이터 형식이 이제 숫자로 돼 있던 게 아니라 짧은 텍스트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숫자 값으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게 숫자야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그 필드의 그 데이터 형식이 진짜로 숫자인지 아니면 짧은 텍스트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s null을 쓰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is null하고 우리 is not null 그 2가지 조건 쓰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